여기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한 조종사가 있습니다. 물도 얼마 안 남았고 비행기는 고장났죠. 그런데 그 막막한 새벽, 낯선 목소리가 말을 걸어와요. 아저씨,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건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언제부터 잊어버렸을까요? 오늘의 책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장자입니다. 조종사는 어릴 적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걸 보고 모자라고 했죠. 그날 이후로 그는 그림 그리는 걸 그만뒀어요. 그렇게 어른이 된 조종사가 사막 한가운데서 비행기 엔진을 고치던 그 새벽, 작은 목소리가 다시 그 부탁을 해온 거예요. 양을 그려달라고. 이상하게도 이 아이는 사막에 어떻게 왔는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종사가 그려주는 양 그림에만 관심이 있었죠. 조종사는 서서히 깨달아요. 이 아이가 아주 먼 별에서 왔다는 걸요. 어린 왕자의 별은 집 한 채보다 조금 큰 작은 소행성이었어요. 화산이 3개, 그리고 어딘가에서 날아온 씨앗 하나가 전부였죠. 어느 날 그 씨앗에서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을 정성껏 돌봤죠.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세워주고 벌레를 잡아주면서요. 그런데 이 장미 좀 까다로웠어요. 툭하면 잔기침을 하고 자기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며 어린 왕자를 이리저리 부렸죠. 어린 왕자는 그런 장미에게 지쳐가고 있었어요. 사실 장미는 어린 왕자를 사랑했어요. 다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을 뿐이죠. 어린 왕자도 그 서투른 마음을 끝내 알아채지 못했어요. 결국 어린 왕자는 장미를 남겨두고 별을 떠나기로 해요. 화산을 청소하고 마지막으로 장미에게 인사를 건네고요. 장미는 끝까지 새침하게 말했죠. 난 괜찮아. 잘 가. 떠나기 전 어린 왕자는 매일 바오밥 나무싹을 뽑아야 했어요. 그냥 두면 별 전체를 뿌리로 뒤덮어 부숴버리거든요. 작은 게으름이 얼마나 큰 걸 무너뜨리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떠돌아요. 첫 번째 별엔 왕이 살고 있었죠. 아무도 없는 별에서 그는 혼자 별과 해와 바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별엔 허영꾼이 살았어요. 닥수 쳐줄 사람도 없는데 매일 모자를 벗어 인사 연습을 했죠. 그 다음 별의 술꾼은 부끄러워서 마신다는 걸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4번째 별의 사업가는 하늘의 별을 전부 자기 것이라 우기며 그저 숫자만 세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물었죠. 별을 가져서 뭐 하는데요? 사업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5번째 별의 가로등지기만은 조금 달랐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매일 성실하게 불을 켜고 끄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작은 별이라
1분마다 해가 뜨고 지는데도 말이죠. 6번째 별의 지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꽃은 덧없어서 지도에 기록하지 않는다네. 어린 왕자는 그 말에 처음으로 자기 별에 두고 온 장미를 떠올리며 마음이 저릿했어요. 지리학자는 일러줬어요. 다음으로 가볼 만한 곳은 지구라고. 그렇게 어린 왕자는 7번째 별, 지구에 도착해요. 지구의 사막에서 처음 만난 건 뱀이었어요. 뱀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온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어린 왕자는 그 말의 뜻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사막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산에 올라 소리쳐도 돌아오는 건 자기 목소리의 메아리뿐이었죠. 어린 왕자는 지구가 이렇게 외로운 곳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 장미정원을 발견해요. 무려 5,000송이. 자기 별의 장미가 세상에 하나뿐인 줄 알았던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아요. 그때 여우 한 마리가 다가와요. 어린 왕자가 놀아달라 하자 여우는 이렇게 답하죠. 난 길들여지지 않았어. 너랑 놀 수 없어. 어린 왕자가 묻자 여우가 말해요.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 게 없는 아이일 뿐이야. 여우는 부탁해요. 내일 같은 시간에 와줘. 그럼 난 시간이 다가올수록 행복해지는 법을 알게 될 거야. 어린 왕자는 매일 여우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길들여진 여우는 말해요. 이 밀밭을 봐. 난 빵을 안 먹으니 밀은 아무 의미 없었어. 근데 이제 네 금발머리가 떠올라서 밀밭만 봐도 네가 생각날 거야. 떠날 시간이 오자 여우는 울어요. 어린 왕자가 네가 원한 거잖아 하자 여우는 이렇게 답하죠. 맞아. 하지만 넌 밀밭의 색깔을 나에게 준 거야. 그건 슬퍼할 만한 가치가 있어. 떠나기 직전 여우는 마지막 비밀 하나를 알려줘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만 잘 보이는 거야. 여우의 말에 어린 왕자는 깨달아요. 5,000송이 장미 중 자기 장미가 특별한 이유는 자기가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세워준 시간, 그 시간 때문이라는 걸요. 이제 조종사와 함께 있던 어린 왕자는 목이 마르다며 우물을 찾아 나서요. 사막 한가운데서 들은 마침내 우물을 발견하죠. 어린 왕자는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을 때가 제일 아름다워. 물을 나눠 마신 그 밤, 어린 왕자는 조용히 말해요. 자기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간다고. 조종사는 그제야 이별이 가까워졌다는 걸 예감해요. 어린 왕자는 조종사를 위로해요. 아저씨는 아무도 가져본 적 없는 별들을 갖게 될 거예요. 내가 그중 한 별에 살고 그 별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밤, 어린 왕자는 처음 만났던 그 뱀을 다시 찾아가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뱀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거였죠.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요. 내 몸은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벗어놓은 낡은 껍질 같은 거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짧은 노란 섬광이 발목 근처에서 번쩍였어요. 어린 왕자는 소리도 없이 나무가 쓰러지듯 천천히 모래 위로 넘어갔죠. 다음 날 아침, 조종사가 그 자리를 다시 찾았을 때 어린 왕자의 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뱀의 말대로 그는 자기가 온 별로 돌아간 걸까요? 어린 왕자가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별 뒤에도 슬픔만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종사는 이제 밤하늘을 볼 때마다 별들이 전부 웃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거든요. 생텍쥐페리는 이 동화를 통해 어른들에게 조용히 되묻습니다. 숫자와 효율만 따지느라 정작 마음으로 봐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진 않냐고요. 여러분에게도 어딘가에 길들인 존재가 있나요? 답은 내리지 않은 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